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어저께 또 기자회견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던 거, 코스피 5천 갑니다 뭐 했던 그 얘기들, 요거 좀 심상치 않다는 그 분위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코스피 5천 시대 마치 열릴 것처럼 뭐 코스피 3천 막 뚫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막 주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뭐 쭉쭉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가가 또 왕창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결국 상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저하고 얘기하실 때 이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지금 우리 민생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인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되고 나서 지금 오늘 보시면은 한국전력이라던가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법 개정이라는 게 주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오너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주주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전기요금이랑 가스비를 인상해야 된다,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거든요. 오늘 시장 예. 빠졌는데 네. 근데 그동안은 정부에서 이제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묶어뒀던 이력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낮은 공급요금이 만약에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은 그 주주들이 그 목소리를 내면서 만약에 그 기업이라던가 이런 쪽에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은 우리가 주주가 피해가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송을, 거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그게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상법은 너희는 법을 위반했어라고 해서 주주들이 그 뭐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그렇죠. 소송을 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상법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저도 네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예. 상법 382조 3항과 401조를 엮어서 보면요, 네. 결국에는 그 개별 주주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네. 382조 3항에 보면은 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예. 401조를 보면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잖아요. 예. 저 3자의 주주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고, 어허. 지금 382조 3항도 이사가 아니라 저게 주주에 대한 이름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근거를 해서 공기업들이 만약에 그 뭐 전기요금이라던가 가스요금을 안 올린다,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가스공사랑 한국전력 부채가 너무 많고, 그렇죠. 사실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지금 약간 이렇게 눌러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하고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만약에 다만 이제 상법 개정안을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입법을 통해서 뭔가 내용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네네.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가스공사랑 한국전력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상승 요소가 전기랑 가스요금 이제 인상하겠네, 이 부분이 반영된 건데 뭐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44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와.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 어쨌든 그럼 한국가스공사랑 한국전력 주주들도 주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공기업들도 이 상법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지금 올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배당소득이라던가 이런 세금 개편에 대해서도 예. 이런 테마 느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국전력 차트 보시면은 오늘 시장이 빠졌음에도 예. 상승이 나왔고,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내주셨는데 이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2조 원 부채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200조입니다. 200조. 지금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전력이에요. 예, 예. 자, 매출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게 분기 매출이거든요. 예, 예. 분기 매출인데 지금 부채 총계가 저게 되어 있는 거고 네네. 1분기에 지금 24조를 벌어요. 그럼 어허. 곱하기 대충 4 해봤을 때 네. 뭐 1년에 버는 게 뭐 한 많이 100조 잡아서 원, 100조인데 예. 지금 부채가 200조가 쌓여 있으면 버는 거보다 지금 빚 갚을 수 있는 갚는데 방법이 없네요. 빚 갚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어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전기요금을 지금 안 올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 주주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 예, 두 공기업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시장 빠졌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주가가 2%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스피 네, 전체가 2%가 지수가 폭락했거든요. 빠지는데 지금 어.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10% 가까이 고점 형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반대로 움직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분기 매출이 지금 12조 정도 되는데 네. 부채 총계는 44조가 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겠고 당연히 이게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 빚 갚는데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지금 우려스럽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어쩌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로서는 아니 주가 계속 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부채 많으면 주가 결국은 폭락할 테니까요. 오를 수 있게끔 가스요금 올려라, 전기요금 올려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만약 안 올리면은 네. 야 너희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어 그렇죠. 이러면서 네. 상법에 의해서 소송을 걸고 네. 고발하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돼 버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런 예.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음흠. 결국에는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배당 소득세인데 예. 이것도 지금 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배당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또 테마주들이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를 하실 때 네. 지금 보면은 저 지주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금 조선 방산 원전주들 네.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군들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좀 많이 그 네. 차익 실현 나와서 네,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래서 막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지수가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보면은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게 해주겠다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배당 소득세를 인하한다. 당연히 이게 수혜가 될 수 있겠고 네. 지금 배당 성향이 높거나 이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저 중에서도 오늘 빠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 전후로 지주사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주사 중에 자회사가 돈을 잘 벌고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오른 뭐 HD 현대라던가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지금 오른 지주사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군들 오늘 또 대거 급락이 나왔거든요. 다 무너졌군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아까 또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지금 상법 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상법 개정 때문에 주가가 막 주식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이제 5천 찍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외국인들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뭐 대차장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대차장고요? 공매도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좀 것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네. 그거를 이제 빌려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파생 상품에 네. 선물 거래 같은 경우가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선물 거래는 매수로 상방으로 갔을 때 예.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개념인데 공매도는 주식을 뭐 증권사에서 빌려요. 예. 그 다음에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하락했을 때 그 차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네요. 만약에 지금 나는 주식이 없는데 네. 네. 자, 좋아. 내가 지금 1억 주식 팔게. 딱 얘기를 하고 미리 1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주식이 7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네. 그럼 그때 7천만 원어치 주식을 갖다가 그 시점에 다시 이제 갚아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차익- 3천만 원이 네. 난 이미 1억 땡겼으니까 네. 3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네, 이게 쉽게 공매도지 얘기하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그거하고 대차장고는 무슨 얘기 상관이 그러니까 있나요? 이제 대차장고라는 게 그 공매도에 쓴 게 주식을 빌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 장고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질 거를 노리고서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네. 점점 늘어난다 그런 얘기네요. 약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뭐 어허. 이거를 장작 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예.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증권사를 통해서 빌리고 주식을 빌리고 예. 뭐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간혹 문자 오거든요. 예. 이 주식 대여와 관련된 문자가 와요. 허락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거고 보통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저렇게 대차장고 거래가 늘어나고 그러면 저런 약간 기운이 약간 이제 여기서 시장이 빠질 때 저런 기운이 많이 전운이 감돕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대량으로 발사해서 저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성인데, 예.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공매도가 저렇게 대차장고가 많이 쌓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야 이제 저렇게 되면 뭘 팔아야겠다. 만약 환경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갑자기 네. 관세를 무식하게 빵 때려버리면은 네. 뭐 반도체도 다 와르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이게 그러면 공매도라고 하는 어떤 시한폭탄이 펑 터질 수가 있다. 네. 그런 한 번에 말씀을 하시는군요.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거죠. 한 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보통 투매 물량이 어떤 식이냐면은 예. 신용미수 투자를 했을 때 반대매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10,000원에 샀는데 네. 이게 주식이 뭐 30% 40% 밑으로 빠졌어요. 그거는 근데 하한가 있으니까. 네. 그 이상 근데 못 빠질 하한가가 거니까. 있는데 만약에 예. 그 하한가 가고 한 번 더 가면은 어허. 일정 퍼센트가 지나가면 증권사에서 시장가로 그거를 다 매도시켜 버려요. 그게 반대매매거든요. 예. 그러면은 신용미수에 투자하신 분들이 반대매매를 당하면 다 갚아야 돼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보통 주말 지나고 나서 예. 미국 쪽에서 어떤 악재성 뉴스가 나오거나 예. 이런 일이 생기면은 출렁하죠. 개파락 시작하잖아요. 예. 뭐 개파락 시작하면은 종목들이 지수가 만약에 뭐 1% 2% 개파락하면요. 예. 보통 뭐 중소형주들은 10% 20% 이렇게 빠집니다. 예. 그럼 그 전날에 만약에 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개파락하면서 그렇게 빠져버리면요.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증거금을 더 넣지 못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 그런 지금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 보통은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저렇게 대차장고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다 외국인하고 네. 그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공매도 준비를 좀 저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 어허.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주거래라고 하거든요. 주식 대 주식으로. 네, 예. 그래서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대차 거래는 개인 투자자는 못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만약에 할 거면 예. 전문 투자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전문 투자자 등록하는 것 자체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예. 실제로 대차 거래 잔고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는 대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고 예. 대주 거래는 기간도 짧고 종목도 제한적입니다. 근데 저런 대차 거래는 기간이 길어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금 네. 엄청나게 대차 잔고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공매도 만약에 터지면 즉시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게 만약에 한 번에 물량이 나오면 예. 많이 출렁이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공매도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예. 공매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공매도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네. 지금 공매도 쪽에다가 돈을 망창 지금 모아놨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넘기면은 SK 하이닉스 수급도 있는데요. 예. 일단 차트는 이렇습니다. 네. 차트는 오늘도 하락이 나왔고 지금 하이닉스가 예. 6월 26일 날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랑 부동산 규제 나오기 전에 신고가를 찍고 예. 그 다음 날부터 공교롭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허. 오늘도 저렇게 좀 하락이 나왔고요. 예. 수급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요. 누구만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만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 맨 왼쪽이 개인입니다. 맨 왼쪽이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6월 26일 6월 최근에는 거예요. 제가 제 첩주를 봤는데 이후로 밑에군요. 예. 개인 투자자 사고 있고요. 오늘 저 종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기관 투자자 보십시오. 지금 6월 20일부터 계속 팔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보시면은 상법 개정 전후로 예. 하이닉스를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기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저 물량들이 쏟아지고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은 이게 손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약간 문제고 예.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3,100을 넘어서면서 더 간다. 다들 낙관록이었어요. 예, 예. 6월 20일 이후로만 하더라도 예. 그랬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며칠 만에 지금 저렇게 빠지니까 이제 지금 7월 달 들어오면서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나면서 좀 답답한 상황이 돼 버렸고 만약에 이게 한미 협상 관세 유예가 안 되고 뭐 부과가 되면은 예. 이게 또 충격이 다음 주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